영국은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 강국 중 하나로 특히 문학과 록음악, 공연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콘텐츠도 많이 있죠. 61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장수 SF 드라마 닥터 후, 세계 최장수 영화 시리즈 중 하나인 007 시리즈, 전 세계에서 5억 부가 넘게 팔린 해리포터 시리즈, 1970년에 해체된 이후 현재까지도 음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비틀즈도 있습니다. 영국의 문학 작품들은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소비되고 있죠. 인구 비율로 따지면 영국은 그동안 문화산업 규모에서는 사실상 미국에 이은 2위,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1,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국의 문화적 자부심이 이제 한국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영국 방송 매체들이 내놓는 한국 문화에 대해 집중 분석한 영상들을 보면 더욱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영국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영국 문화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모두 한국이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K컬처가 더욱 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국 가디언이 한국 문화의 성공 배경에 대해 집중 분석한 기사를 내놓아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디언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들이 한류 성공의 이유를 분석할 때마다 정부 주도의 성공 혹은 공동의 노력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가디언은 한국 문화 발전에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한류를 국가의 프로젝트로만 보는 것은 문화의 유기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졸나이 UC 버클리 사회학 교수는 한류를 하향식 정부 계획의 산물로 보는 것은 실수라며 드라마와 대중음악이 인기를 끌자 정부가 세금 감면을 해주고 홍보를 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인규 펜실베니아 주립대 디지털 저널리즘 교수는 한국 예술가들은 국가가 뒷짐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며 한국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창작자들을 내버려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김치. 세계를 정복한 한국 문화의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가디언의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K-팝에서 K-뷰티까지 영화와 패션을 통해 한국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BTS 혼자서만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이 있을까요? 이런 유일 어떻습니까? 목욕을 마치고 블랙핑크 음악을 틀어놓고 얼굴에 달팽이 수분 마스크를 붙입니다. 점심으로는 비빔밥 한 그릇에 봉준호 영화를 봅니다. 저녁이면 매콤한 양념치킨을 시키고 딸기 소주 한 병을 곁들여 지금 우리 학교 눈을 정주행합니다. 이것들을 만든 나라에 가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BTS가 군복무 중이란 사실도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애정을 걷진 못합니다. K-팝은 이제 미국과 영국 차트를 계속해서 휩쓸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최대 시청 프로그램이 된 지 3년 후 봉준호의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가 된 지 4년 후 K-팝 걸그룹 트와이스가 미국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한국 콘텐츠의 질주는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서구의 제작사들은 한국의 골드러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중심으로 향후 4년간 한국 프로젝트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와 애플TV 역시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임원은 헐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한국 콘텐츠를 원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 전역에서 20년간 인기를 얻었지만 이제 세계에서 공유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BBC도 이 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BC와 BBC 아이플레이어는 K-팝 스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청소년 드라마 강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BBC의 어린이 프로그램 책임자 세러 뮬러 국장은 한국은 오늘날 크리에이티브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성공에 도달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이후 2000년대 초까지도 한국은 자동차, 가전, 북한과의 대치 상태로만 알려졌습니다. 이제 한류 열풍으로 한국은 문화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한류는 한국인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전쟁 종전 이후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발맞추어 이뤄진 것입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K장르의 확산세는 음악과 TV, 영화뿐 아니라 화장품, 패션, 요리와 문화까지 아우릅니다.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페이스샵, 스킨푸드 등의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기 위해 명동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스트레이 리서치는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30년 18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한국이 특유의 무해한 천연 성분을 이용하는 전통 덕분에 한국 화장품은 상당히 순한 편이라고 보고서에서 말합니다. 한식 역시 폭발적인 반응을 넘어 일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길거리 음식이 됐습니다. 영국 슈퍼마켓에서는 김치를 팔고 유명 셰프들은 고추장을 요리에 이용하며 애주가들은 소주의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반응으로 아시아 사이의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은 2021년 124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BTS는 매년 한국 경제에 36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다이너마이 싱글 앨범은 2020년 미국에서 1위를 달성하며 약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소규모의 스타트업이지만 그들은 대기업과 공존 협업합니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도 받습니다. 작년 이들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7,90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류를 정부에서 시작한 국가 프로젝트로 본다면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유기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사회학과 졸라이 교수는 한류를 정부가 계획한 사업으로 보는 건 실수입니다. 드라마와 대중음악이 인기를 얻자 한국 정부는 세금 감면과 문화 홍보를 지원하는 정도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문화예술인들의 관계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한류와 기꺼이 연관되어 왔지만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때 한국 아티스트들은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류가 정부 주도 프로젝트로 시작됐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관 협력의 결실로 분석합니다. 한류의 글로벌 성공은 당연히 민간 노력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간접적으로 확산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K-팝은 국제적인 장르가 됐습니다. K-팝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일합니다. 스웨덴의 작곡가, 이탈리아의 의상 디자이너, 미국 안무가 등이 모두 글로벌 분업으로 일합니다. K-팝 산업은 R&B와 힙합 등 해외 장르의 한결같은 섹스와 폭력 등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를 피하고 한국적 특징을 더해 발전해왔습니다. 아직도 한류는 꺾일 기미가 없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까지 생겨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어 수업 수요가 늘어나 한국 정부는 세종학당에 속한 학교 수를 244개에서 270개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문학 차례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이야기 능력은 영화, TV 드라마, 웹툰을 통해 증명됐지만 한국 문학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민진의 2017년 소설 파친코는 평간의 찬사에 힘입어 애플 TV에서 드라마로 제작됐습니다. 한 세기 만의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 빈곤, 독재 등 혹독한 일을 겪고 이겨낸 한국인의 심오한 경험과 회복력이 한국 문학에 깊고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와 나눌 흥미로운 이야기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